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8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이어뱅크 대리점이 사실상 김 회장 재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80억 원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점 수백 곳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수익을 분산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탈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타이어뱅크는 탈세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과 임원들에게 추징한 세금 200억 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성격입니다.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이 모두 별도의 개인 사업자라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점 점포 사업주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타이어뱅크가 대리점주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는 점 등으로 미뤄 대리점주를 타이어뱅크의 근로자로 봤습니다. 즉 회사가 대리점과 관련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리점은 회사와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를 위장한 업체이며 김 회장의 명의 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타이어뱅크의 추징 세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 형사재판의 항소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규 회장은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시 의사회가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잦은 소송 등 의료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대전 성모병원 홍재우 인턴이 유튜브에 의사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직하겠다는 뜻과 함께 병원에 퇴직원을 제출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대전의 첫 청년주택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최대 40%나 저렴한 데다 올해 2곳이 추가로 완공되는데요. 고령자나 신혼부부들의 지원은 낮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비와 시비 등 900억 원이 투입된 대전 최초의 건설형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입니다. 도시철도 구암역과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유성 IC와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자리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4개 동에 21제곱미터와 29제곱미터, 44제곱미터의 3개 평형으로 425가구가 들어서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반경 2km 안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그리고 모건대학교까지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어떤 좋은 조건 하에서 대학생과 청년 대상 가구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등이 구비됐고 어린이집과 코인 세탁실 등이 단지 안에 들어섭니다.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인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2명까지 낳으면 임대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 같은 건설형 청년주택은 6월에 신탄진에 11월 낭월동 등 올해 모두 3곳이 들어섭니다. 둔산과 도안지구 등 도심에 부지를 매입해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오늘 2030년까지 매입형을 포함해 2만 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입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대대적으로 마련하겠다. 문제는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입니다. 구암주택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7대1이 넘고 청년층은 15대1을 기록했지만 고령자 지원은 미달됐고
신혼 부부는 1.3대 1에 그쳤습니다. 입지가 좋은 단지가 이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들어설 다른 청년 주택은 일부 계층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전시는 1인 가구가 29만여 가구, 전체 가구의 43%에 달하는 만큼 전수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택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세종시의 현안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버스 무료화 정책이 폐기된 데 이어 공공 수영장 요금이 오르고 시립 어린이 도서관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입니다.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지난해에만 5곳 수영장에 약 130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는 최근 이용객들에게 사실상 요금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받으면 하루 한 번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영은 유료화하고 평일 저녁에 1시간 일찍 문을 닫는 데다 휴무일도 격주 일요일에서 매주로 확대됩니다. 세종시 내 공공수영장 5곳 모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 부담이 느는 데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나 휴일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운동은 자기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매 일마다 갈 수 있는 이 장점을 아예 없애는 거죠. 수영장 이용객들이 진행하는 운영 방식 변경 반대 서명은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시는 시 예산이 줄면서 수영장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10% 안팎씩 줄어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야 그렇지 좀 요금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세종 시립 어린이 도서관도 공사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재개 시점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받아놓은 국비 20억 원도 고스란히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버스 무료화 정책 폐기를 시작으로 일상 속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의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영국 세종문화재단 대표 이사에 관한 논란이 박 대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 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후속 조치로 문체부 1급에서 2급으로 강등된 건 맞지만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의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국 대표이사도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이순열 의장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순열 의장은 어제 의장 명의 성명을 통해 박 대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번 임명이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이나 항공기 내부에 금이 가는 등 결함이 생기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균열을 한 번에 잡아내는 마법 같은 물질, 메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음파를 둥글게 회전하도록 바꾼 게 비결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며 공주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금강철교. 오래된 만큼 균열 등이 생기면 위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공을 오가는 항공기 역시 안전을 위해 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를 통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처럼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나 결함을 마법처럼 한 번에 잡아내는 물질, 메타 물질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언뜻 보면 금속에 크고 작은 구멍 135개를 모양과 간격을 조절해 뚫은 단순한 형태인데 새로운 물질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초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수직 수평으로 진동하는 기존 초음파가 메타 물질을 통과하면 방향이 틀어지면서 둥글게 회전하는 초음파로 바뀌는 겁니다. 원형으로 진동하는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이런 그 결함에 대해서도 한 번의 검사로 검출을 할 수 있고.
실제 실험 결과 진동 방향과 나란한 일부 결함을 놓친 기존 초음파와 달리 반경이 넓은 회전 초음파는 한 차례 검사에서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정확도는 높인 겁니다. 원자력 발전대 관련된 그런 장비를 만든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 균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검사를 할 때 이게 있으면 거의 이제 모든 균열을 거의 완벽하게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원천 기술 단계지만 비파괴 검사와 의료용 초음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모두 그쳤으며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겠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전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을 찾아 이국종 병원장 등과 열악한 의료진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입원 중인 부상 장병들을 격려 위문하는 등 군 의료복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 창당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의 공조나 지역구 출마를 묻는 말에 윤석열 정권의 종식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홍범도 장군과 해병대 최상병 묘역을 잇따라 참배한 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천안병과 보령 서천 선거구에 대해 각각 2인,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천안병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4명 가운데 현직인 이정문 의원과 김현 단국대 의대 연구 교수가 2인 경선을 치릅니다. 보령 서천은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신현성 전 부장검사, 구자필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조직팀장 등 3명이 결선 투표 없는 결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지역구 20곳에 예비 후보자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실시합니다. 대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작해주는 넷칩 서비스가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물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반도체 팹이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지난해 대비 6배 늘린 150팀을 지원해 우수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넷칩 서비스는 올해 분기별로 4차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1차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식당 7곳에서 차량이 견인됐다며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범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말 출소한 피의자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시 내동에 있는 도솔 내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앞에 있던 택시까지 2차 사고가 발생해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9%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첫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홍성 광천 토굴새우젓업 등재를 추진합니다. 도는 홍성 광천 토굴새우젓업이 지난달 어업유산 등재와 관련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했으며 2차 현장 평가와 최종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고유의 유무형 어업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되면 3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